제한적 신념 식별. 이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습관과 행동에 대한 믿음의 힘을 탐구하고 이해하며 핵심 신념과 가치가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한적인 신념의 근원을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통해 여러분은 성장과 풍요로 이어지는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견과 역량 강화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하여 진정한 잠재력을 열어보세요. 습관과 행동에 대한 믿음의 힘을 이해하기. 신념은 삶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행동 방식을 형성하는 아이디어와 생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강력한 원동력이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신념이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념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 관계, 문화적 영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충되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신념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믿음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지 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찾습니다. 그들은 힘과 회복력의 새로운 원천을 찾습니다. 문화적 영향도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지원, 영감,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과 편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역학도 우리의 신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 믿음의 힘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신념 체계를 사용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념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핵심 신념과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핵심 신념과 가치는 우리 정신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신념과 가치는 동기부여자이자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나면 이를 활용하여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믿음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이러한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신념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 반응, 관계, 심지어 우리의 문화나 가족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어와 미디어도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영향을 인식하면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과 행동에 대한 믿음의 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과 지원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신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신념과 가치 이해. 핵심 신념과 가치, 즉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생각, 신념,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핵심 신념은 깊이 뿌리박혀 있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 주변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도덕성을 구성하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힘과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는 불안감과 자기 회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는 힘과 힘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는 종종 우리의 경험과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도 있고 문화와 미디어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는 영향을 인식하여 그들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의 힘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시간을 들여 이를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더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의 힘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기술과 관행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그러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염두에 둠으로써 우리는 해로운 믿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명확성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신념과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더 명확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믿음을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믿음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으로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하기. 부정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와 자기의심에 편향된 내부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꿈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념은 현실에 대한 판단적이거나 불완전한 해석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두려움, 자신감 부족, 불안감에 기초한 자아상을 채택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가족, 친구, 문화, 환경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획득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머릿속에 맴도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관찰해보세요. 두려움, 판단, 불안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에 계속 집중하게 합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알게 되면 다음 단계는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었나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형성한 경험, 환경 또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출처를 이해하면 신념과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재구성하는 열쇠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건설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나요? 자신의 부정적인 신념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전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야기와 의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애와 자기연민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믿음은 때때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을 양육하는 방법을 찾으면 긍정적인 수용과 성장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믿음의 근원을 이해하고 자기애와 연민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을 보다 긍정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재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적 신념 이해하기, 잠재력 달성하기.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제한적인 신념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가로막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이나 사고 패턴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년 동안 그 진실을 확신해 왔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한적 신념은 우리 삶의 사건이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때 형성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에 연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일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사랑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시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찾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제한적인 신념은 우리의 환경, 문화, 가족, 친구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성공할 가치가 없다. 나는 변화할 능력이 없다와 같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히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다 긍정적이고 자기 확인적인 생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난 부족해를 나는 훌륭해질 수 있어. 연습이 좀 필요할 뿐이야로 바꿔보세요. 우리의 신념을 재구성하는 것 외에도 자기 관리와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 온화하고 이해심을 갖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수련도 제한된 믿음을 인식하고 맞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제한적 신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신념을 식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극복하는 열쇠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제한적 신념 식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내기. 생각, 감정, 행동은 모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우리의 경험, 관계, 그리고 미디어와 문화와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제한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서 얻은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경험은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연관성을 만듭니다. 이는 강한 감정을 유발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사람, 상황 또는 사건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렸을 때 우리를 칭찬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또한 우리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을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형성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친구나 동료가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에는 외부 영향도 강력합니다. 미디어, 광고 및 기타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영향을 주기 위해 종종 사용됩니다. 정치 캠페인, 뉴스 기사 및 오락은 모두 우리가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관찰과 반복을 통해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런 것들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
관계, 외부 영향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식별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보다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하기. 제한적인 믿음은 우리 자신, 삶, 능력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이며 종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우리가 소비하는 미디어를 통해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적 신념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기 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부정적인 믿음의 근원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왜 XYZ를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마음챙김은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실천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생각과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이러한 믿음의 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기타 마음챙김 수련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한적인 믿음과 모순되는 증거를 찾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정적인 신념을 적고 그런 다음 그것을 폭로하는 증거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특정 믿음이 오랫동안 여러분 삶의 일부였다면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제한적인 믿음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경험과 관계가 그러한 믿음을 형성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을 확인하면 믿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보다 현실적인 믿음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을 더 잘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신념을 식별하고 도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과 긍정적인 재구성은 제한적인 믿음을 새롭고 힘을 실어주는 믿음으로 대체하는 효과적인 관행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순환을 끊고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대체할 때 우리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 달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대한 믿음의 힘, 핵심 믿음과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믿음을 제한하는 원인,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며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의 목표, 달성과 최고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는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부정적인 믿음을 식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식별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한적인 신념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부모나 교사와의 상처받은 경험에서부터 낮은 성적이나 어려운 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과거에 일어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 근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더욱 부합하는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반하는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믿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제한된 신념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경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신념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신념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고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상 및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하면 단지 제한적인 신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 신념에서 벗어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교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며 올바른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과 처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제한된 신념을 극복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